자, 이렇게 분양시장이 바뀔 것 선수들은 미리 알았죠. 왜? 일산부동산 대책 부동간. 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나오네요. 어제 전세 관련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분양 관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가 나와서 그 정보 좀 공유를 드리고요. 왜 청약시장이 변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약시장이 집값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로 많이 계시죠?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됩니다. 2호선 구의역을 초역세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강남 가기도 좋고 을지로 입구역을 통해서 도심권역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 분양 언제 하냐 이런 질문이 끊이질 않았었죠. 자, 여기가 631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가 6월에 연기가 됐어요. 아직 분양 일정은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분양가가 좀 대략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자, 평당 분양가가 4,2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은 평당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 200만원가량 더 비쌌습니다. 평별 예상 분양가를 봤더니 전용 74 타입은 12억 5천, 84 타입은 14억 1천, 101 타입은 17억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입주자 모집권과 나오면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분양가별 그리고 타입별 청약 전략에 대해서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갔던 거 예상이 됐던 결과죠. 왜냐면은 이제 분양을 7월 달에 앞두고 있는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전용 84제곱미터를 12억 7천에 책정을 했고요.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3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가 예상보다 비싸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보다 뛰어넘는 분양가들이 속속 책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구의역 이스트폴, 롯데캐슬 이스트폴만 낮은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공사비 증액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공을 했든 착공을 안 했든 완공이 앞두고 있든 그 어떤 사업장도 지금 공사비 증액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앞두고 지금 공사비 증액 이야기 나오는데 많이 있고요. 지방 지역은요, 지금 공사비 증액 이슈 때문에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 곡소리 난다는 얘기가 안 들리죠. 왜냐면은 시행사가 분양가를 올려서 늘어난 공사비가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양 전 단계에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선언을 했네. 광명 2구역, 광명 4구역, 공동 1구역 다 추가 분담금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다? 분양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들이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분양시장의 이제 추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즘 분양 어떻게 하죠?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 책정하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양가 10%만 있으면 이 아파트에 받을 권리가 내 것이 됩니다.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처리가 돼요. 이자 낼 필요도 없고 잔금 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유리해요? 자, 이 계약금 아무리 집값 비싸도 계약금 정도는 신용대출로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셋집에 돈이 묶인 실수요자 계약금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임대차 계약을 이 잔금 시점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주택에 돈이 묶인 투자자,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집 사는 게 지금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분양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신용대출로 계약금만 납부하면은 주택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생활 안정자금을 땡겨서 잔금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은요, 최고의 주택수 늘리는 방법이에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 되기, 그리고 유주택자가 다주택자 되기. 자,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한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이런 자신감 때문이에요. 시세보다 같거나 다소 비싸게 해도, 야, 기존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살려 그러면은 매매값의 40% 이상 현금이 필요하잖아. 어떤 곳은 절반 이상 필요하잖아. 분양을 받으려면 현금 10%만 있으면 가능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장에 그만큼 분양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분양시장에 투자 수요 유입도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권의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거 주택수를 늘려는 투자자 말고요, 그냥 분양권 자체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말에 공급됐었던 장이자이 레전트 기억나시죠? 도종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0억 2,350만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싸네요. 이 당시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년 만에 시장이 그렇게 빨리 바뀐 겁니다. 자, 이 84 타입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나 필요했다? 1억 200만 원만 있으면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딱 1년 보유하고 올해 12월에 프리미엄 2억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세전 기준으로 200% 달성하는 거죠. 1억 200만 원 넣어서 3억 돌려받는 겁니다. 물론 세금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죠. 이거 노리고 지금 분양권에 들어온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양시장은 세 부류의 수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유주택 투자자, 주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분양권 투자자,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까지 유입되다 보니까 최악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올라갑니다. 왜? 세대주 청약 요건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안 돼요. 민간 분양은. 그래서 부부 동시 청약이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부류의 청약 신청자, 그리고 부부 청약까지 합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수십 대 1은 요즘 뉴스도 아니에요. 자, 최근 분양 결과 보면 모두 완판입니다.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라 실계약률도 빠르게 나타나요. 자,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돼서 100% 분양 완료가 됐고요. 인덕원 퍼스비엘도요, 무순위 접수까지 가지 않고 100%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도금 대출의 힘이에요. 중도금 대출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풀어주는데 이번에 좀 과감하게 많이 풀어줬죠. 선수들은 이런 시장 변화를 미리 알았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이 뭐였다? 분양권 전매 완화 허용이었거든요. 자, 1.3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장이자이 레전트가 완판됐고, 그 다음에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완판됐으며, 자, 둔촌주공 59 타입 84 타입 완판 이후에 복도형 아파트 일부 나와서 선착순 분양 진행했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완판됐죠. 광명 19역과 동탄지역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싸그리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선수들은 분양권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멤버십 영상에서도요, 좀 멤버십 영상을 늦기 시작한 게 아쉬워요. 장이자이까지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복도형 아파트 추천 많이 드려서 당첨되셨거든요. 자, 이때 당첨된 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작년 12월달, 올해 1월달에 매수하고 추가로 무순위 접수해서 당첨되셔가지고 2주택 되신 분들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죠? 매수 버튼을 2번 누르셨다고. 자, 비규제 지역 분양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분양가 통제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분양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주변 신축 시세보단 크게 높이지 못하고 딱 그 정도 수준에 맞출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오히려 시장 반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했잖아요. 자,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컨트롤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냥 자율화 시키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겠죠.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가 10억이 책정했어요. 완판이 됐습니다. 자, 시세가 1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분양가를 11억으로 책정했더니 또 완판이 됐어요. 이게 완판이 되네? 그래서 주변의 집주인들이 시세를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자, 분양가도 12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완판이 돼야 되는데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이게 소화가 안 돼버리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다? 주변 시세도 못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시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시세 수준의 분양이 완판이 되면요, 주변 지역의 호재예요. 그래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 수준의 분양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에 크나큰 악재가 돼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대구 지역입니다. 자, 대구 지역 2020년까지 뜨거웠다가 2021년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개편이 되니까 대구 지역의 분양가가 급등을 해버려요.
자,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 나온다? 미분양이 발생을 하네? 미분양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대구 지역이 추락하는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고분양으로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게 그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서 집값 전망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딱 한 권이면 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비싼 인강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권으로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